오세훈 시장이 1시간 전에 입장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정부 여당의 반일 프레임을 씌우더니 이제는 독도 지우기라는 이름으로 서울시까지 끌어들이려고 한다. 언제까지 괴담의 의지를 하려고 하느냐. 황당하고 제1야당 대표가 잊지도 않는 허상 때리기에 골몰하는 모습이 애초롭기까지 하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광우병, 사드 괴담에 편승해 왔지만 사실무근으로 드러난 후 그 어떤 정치적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1년 전 일본 오염수 방류 당시 이 대표는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말까지 했지만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난 후에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오세훈도 뭐 끼고 싶은가 봐요. 정치 이제 슬슬 제기하고 싶고 한동훈만 뛰는 것 같은가 자기도 뜨고 싶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아니 그러면 왜 그것만 철거했는지를 답변을 하면 돼요. 국민들이 묻는 건 왜 하필이면 독도만 철거했냐, 다른 건 놔두고 그 답을 하면 되는데 네. 그건 얘기 안 하고 엉뚱하게 뭐 괴담해라 그러는데, 아니 왜 본질적인 답은 하면 되잖아요. 왜 그것만 철거했다 이 말씀처럼 뭐 시민이 방해가 됐다든지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그래서 철거했다든지 본인처럼 리모델을 할 거면 다시 만들어서 갖다 놓겠다. 그 말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다 오해가 불식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답변을 안 하고 엉뚱하게 그 원인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큰 저는 귀책 사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네. 지난 취임한 이후에 광복절 기념사를 3번이나 했거든요. 근데 3번 내내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를 지적하거나 지금의 일본이 야스쿠니 참배하거나 지금의 여전히 독도 영유권 주장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뭐 맏형 리더십 같은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용기가 없어서 지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3년 동안 일본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안 냈는데 안 냈다라고 제가 비판하면 이게 괴담입니까? 현실을 현실로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걸 괴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들이 듣기 싫은 얘기를 하면은 괴담이다라고 지금 정의를 바꾸고 있고, 과거에도 빨갱이몰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자기 생각과 다르거나 정적 제거하려면은 그냥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숙청하는 아주 쉬운 방식을 택했는데, 지금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의견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국민 전체의 여론에 따를 생각은 하지를 않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괴담 치부를 하면, 아니 그렇게 국민들의 말을 괴담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라고 덤빕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요, 후쿠시마 오염수도 이거 괴담이라고 아주 신나가지고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저는요 이거 괴담이라고 주장할 거면은 인물이 똑같거든요. 2021년 4월 14일에 정점식, 이만희, 이미자를 비롯한 지금 다 이분들 현역 의원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 결의문 내고 선언문 내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뿌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규탄한다, 일본 규탄한다라고 입장문을 냈거든요. 그럼 같은 오염수든 뭐 처리수든 간에 같은 물질인데, 그때는 2021년도 4월에는 문재인 정부니까 반대하고 규탄하고, 네. 2024년도 지금은 이게 괴담입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아무리 정치 연한이 짧고 정치를 모르고 아무리 초보라고 우리가 봐주더라도 자당에서 그렇게 3년 전에 입장 냈던 거는 확인을 하고서 괴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괴담 치부하는 얘기를 3년 전에 했다니까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 입장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보면 이게 사실은 한국 정치를 쭉 오랫동안 팔로우를 해본 입장에서 보면 여야가 그렇게 입장이 크지가 않아요. 특히 정책과 관련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상식의 눈높이는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하면 그렇게 크게 막 충돌나거나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문제는 소위 얘기하는 당론, 그리고 이제 정부 입장,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렇게 그립이 센 대통령이 나타나면 여당이 자기 역할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아유 저거 아닌데 그러면서 입국탓하고 혹여라도 본인이, 그러니까 제가 찍힐까봐. 국민의힘 의원들 제가 취재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자꾸 나한테 전화하고 그래. 나 이러다가 공천도 못 받아.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 정치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기자한테 뭘 얘기해 주는 것도 자기 판단을 기자한테 얘기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공천 못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진보 언론 기자들이 국민의힘 취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전화도 잘 안 받고요. 그리고 의견도 표출을 안 해요. 그 자체가 혹여라도 찍히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바른 방향으로 갈 그렇죠. 수가 없다. 그렇죠. 지금 아까 지금 친일파 얘기가 제가 얘기에는 이게 네. 약간 해방정국 같아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도 아니, 해방정국도 친일했던 아니야. 사람이 1905년이야 지금 우리가 완전히 그 을사늑약 친일파나 수준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뭐 반민특위나 공격을 하면 네. 나중에 6.25 이후에는 다 그런 거 공격하는 사람들은 다 빨갱이라 공격했거든요. 반국가 세력들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걸 자기의 친일이나 이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상대 진영이나 얘기들을 뭐 빨갱이 반국가 세력 이렇게 공격했는데 지금 그거랑 똑같아요. 완전히 제가 보기에도 친일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 비판하면 반국가 세력이고 빨갱이야. 사이비 지식인이다. 사이비 지식. 말도 잘 만들어요. 아주 재밌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처럼 사실은 마지노선 독도 그다음에 네. 이제 한일 군사동맹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거에 사실은 거의 가고 있어요. 기시다 아시겠지만 기시다 이제 다음에 안 나와요. 총재 안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안 나오면 이제 끝물이란 말이에요. 일본 아시겠지만 뭐 총리가 그 큰 힘이 있지 않아요. 내각제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는 구조고. 그럼 이 사람이 사실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이 없는데 일본이 제일 민감한 문제가 독도잖아요. 항상.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마음을 얼마나 잘 헤아리고 싶은지 알아서 좀 훈련도 비공개로 하고 예전에는 공개로 세게도 했다가 네. 협상할 때는 비공개로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기획대로 활용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계속 비공개예요. 비공개하고 그러니까. 조형물도 치우고 이렇게 친일 행보를 하고 있으면서 또 그거 비판하면은 빨갱이 반국가 세력이고 이래 그러니까 딱 그 얘기를 지금 네. 조선일보 여러분 지금 한번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 조선일보 홈페이지 들어가면 일면 머릿 기사가 뭐냐면 안병직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인터뷰를 했는데 뉴라이트가 매국 물음표 북한 실태에 목도한 친북주의자의 반성에서 출발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또 친일 대 친북 프레임으로 그렇죠. 그걸로 붙이는 가는 거예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해방정국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안병직 교수 뭐 아시잖아요. 낙성대 네, 어떤 낙성대 연구소에서부터 연구소하고 뉴라이트의 뉴라이트. 어쨌든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다 대부분 뭐 어쨌든 식민지 근대화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본 덕분에 이렇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뭐 필리핀이든 뭐 여러 나라들이 일본 식민지 겪었지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독자적으로 개발한 없어요. 성장한 나라가 그럼요. 없어요. 이게 예, 뭐 민주주의를 일본 덕분에 이만큼- 했다는 건 말이 안 돼. 우리 일본 그렇습니다. 극복한 거지. 예. 경제적으로도 극복한 아니 과정이었지. 여기 신의병 나와 계십니다. 네. 제가 신인규 변호사 평소에 그 정치의병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정치 하시겠다고 어려운 길 개척하고 계셔서 저에게 있는 건 돌멩이와 납밖에 없습니다. 다 집어 던질 마음입니다. 의병 정치. 의병은 뭐 네. 뒤를 돌아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앞만 보거든요. 맞아요. 의병 정치 신의병.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거 지금 괴담이라고 자꾸 하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입을 틀어막거나 괴담이라고 매도하거나 아니면 고소고발을 하고 있어요.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라는 자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게 이거 지적하면 괴담이다, 선전선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사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과를 요구할 거면은 자당에 있는 그 의원들부터 먼저 잡으라니까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 사람들은 자기 편이니까 그럼 봐주는 겁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과거에 이렇게 선동했는 거 괴담 유포한 거 괴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자기 편일 때는 이거 괜찮고 상대방일 때는 괴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화가 안 되죠. 이러면서 무슨 토론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안에도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노선도 정리를 못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하고 무슨 토론을 합니까? 아수라백작이 제가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좋다. 네. 괴담으로 그럼 규정을 하세요. 네. 하고 사과를 요구할 거면 자당부터 해결을 하고 나오면 네.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당에 대해서는 찾아보지도 않고 모르고 그 이미자 의원이나 그 이만희 의원은 뭐 하는 사람들이요? 가서 대표한테 얘기도 안 합니까? 입국 저기 글쎄 사실은 내가 3년 전에 이런 말 똑같은 했거든. 괴담을 얘기했어.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초보당 대표 뽑아놨으면. 네. 다 알겠지. 뭐, 그분들 언론에 중에 나왔으니까. 또 한동훈 대표. 근데 만약에 기자님들 알면서 이렇게 우긴다 그러면 그건 양심 없는 인간이죠. 알면서 이렇게 군다면 그건 양심 없는 사람이고 만약에 전 한동훈 대표가 몰랐으면 네. 가르쳐 줘야죠. 이게 지금 24일 1년이 됐으니까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뭐 1조 6천억을 뭐 책임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완전히 일본 대변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1년 만에 끝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30년 동안 간다는 얘기고 그때 당시에도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보면 태평양을 지나가지고 한국 오는데 한반도까지 오는데 한 4, 5년 걸린다 그랬어요. 네. 그동안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많이 썼으니까 일본 이거 물어내세요. 이렇게 일본한테 얘기해야지 왜 야당 탓을 해요. 아직 끝난 문제도 아니고. 기가 막힌 더구나 겁니다. 아니 태평양에다가 이걸 버리는 문제는 이게 인류
공통의 유산의 문제고 자산의 문제고 환경의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한테 도달 안 하면 막 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후쿠시마 오염수 때 국민들이 왜 화가 났냐면요. 보건의 문제기도 하고 미래 세대의 환경 안보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왜 일본에게는 전적으로 이익이 되고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피해만 있는 일을 일본이 하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가 주권을 행사하지 않느냐. 그렇죠. 왜 외교적으로 항의조차 못하느냐. 맞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 물이 깨끗하다. 깨끗하면 일본 니들이 써라 용수로. 네. 근데 만약에 더러워서 뿌린다. 그럼 뿌리는 방법 말고 매설하는 방법도 있고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일본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라. 그렇죠. 이 얘기를 대한민국 대통령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일본 하는데 처리됐다. 막 앨리슨 교수 와가지고 마실 수 있다 이러면서 박수 치니까 국민들이 해괴하잖아요. 김영선 의원은 먹었잖아요. 근데 수돗물을 7번 마시질 않나. 지금에 와서는 본인들이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주장을 괴담치부하면서 사과하라고 하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하나만 주장을 해야지. 네. 어떻게 이렇게 좀 얼굴이 너무 두껍다. 이건 자기 분열적 태도 자기 분열이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합니까?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필요한 말만 하는 이 정치꾼들이죠. 정치 사기죠, 사실은. 신의병 선생님 그런 사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저는 이만희, 이미자, 정점식 사진 찍혔습니다. 네. 그 기자회견 사진 아직도 돌아다녀요. 네. 그 세 분 지금 현역 의원 맞잖아요. 맞아요. 얘기 좀 하세요, 한동훈 대표랑. 좀 소통 좀 하세요, 서로. 네. 내부 소통을.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 말씀 주셨지만 어떻게 대통령실이 후쿠시마 괴담 근원지 야당 대국민 사과하라고 야당에게 얘기를 하는지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뽑은 우리 대통령과 네. 그 참모들이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발언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느 나라 정부냐라고 국민들이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심지어 일본에 있는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너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칭찬한대요, 일본에서는. 아니, 중 의원이 그 얘기를 베껴먹기가 너무 좋으니까. 아사히 신문에 나왔다는 네, 홀딱 뺏겨먹고. 친일 정부니까 이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지금 일본에서는 중요한 거는 일본의 마음이라고 김태호 차장이 얘기하니까 일본 국민들은 박수 치죠. 그리고 일본에게 유리한 외교를 다 협조해주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무슨 외교입니까? 대한민국의 국익은 완전히 다 말살되고 있고 일본만 편들어주는 게 무슨 외교예요? 매국이지.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했잖아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많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거 지적을 좀 하고 있어요. 갑자기 임시공휴일 지정을 해서 뭐 이틀을 쉬면 6일을 쉴 수 있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제 사장님들은 점호를 줘야 되잖아,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비용이 낭비가 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 6일 정도 되면 다들 해외여행 생각하는데 그렇죠. 미리 있었으면은 계획을 했을 텐데 느닷없이 이렇게 알려주면서 계획됐던 일정들을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과연 좋은 거냐. 좋다. 휴가 좋은데 돈 있어야 가지. 에? 정부에서 돈도 주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 하는 조치라고 하는데 이게 좋은 거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배포한 자료에 건국 76주년을 물론 이거 오짜겠죠? 그러겠죠. 네, 오짜겠죠. 오짜겠죠. 뭐 실수했겠죠. 이거를 뭐 의도를 가지고 그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실수는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글쎄요, 뭐 저도 뭐 사업체를 운영하고는 있는데, 근데 휴가 공휴일 하면은 사업체 변호사니까. 그렇죠. 왜냐면 직원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러면 어떻게 주라 돼요? 그러면 다 좋아해? 좋다 해요. 근데 일단, 대부분의 네. 국민들은 근로자들이 훨씬 많죠. 노동자가 많죠. 노동자들이 예, 많기 예. 때문에 제가 보기엔 모르겠어요. 뭐 이거는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건국 물론 뭐 오타로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야 돼. 실수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이제 건국절 이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 아마. 네. 그리고 국군의 날을 뭔가 좀 이제 안보라든지 이런 걸 좀 중시 여긴다. 네. 이걸 이제 아마 좀 강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제 이게 국군의 날 아시겠지만. 이제 6.25 때 38도선 그 돌파한 날을 이제 우리가 국군의 날로 삼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우리가 이제 광복군 창설한 거를 저 날짜를 얘기 있어서 이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을 전제로 계속 우리가 국군이 존재하느냐 네. 이 문제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국군의 날이 과연 만약에 북한하고의 뭐 통일한다든지 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네. 국군이라는 거는 자국의 영토를 지키고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날짜 자체를. 네. 사실 뭐 해간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이 그 이번 주에 국정 브리핑을 연다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석유 액트지오 어디로 갔어요? 산자위가 열리질 않아가지고 아브레우 어디 갔습니까? 박사님 어디로 갔어요? 네? 그 석유가 나온다고 발표하고 쌩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질의응답도 하겠다라는 거여서 다양한 질문을 기자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요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29일이고.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보건의료노조에서 더 이상 이거 번아웃돼서 일 못하겠다. 간호사분들이 파업하겠다고 선언을 한 날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의료, 교육, 노동 성과를 설명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뭐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제일 무섭고 두려워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에요. 입만 벌렸다 하면은 대형 사고를 치다 보니까 네. 이번에 국정브리핑 이제 두 번째인데 네. 그때 첫 번째는 석유 얘기하면서 뜬금없는 짓을 해가지고 그때도 뭐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했죠. 근데 이번에도 뭐 교육, 노동, 연금 거기다 이제 의료까지 끼워 넣어가지고 이제 4+1에서 뭐 저출산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데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교육, 노동, 연금에 대해서 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할 마음도 없잖아요. 그러면 할 능력도 없고 할 마음도 없으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그게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 또 하나는 의료 개혁이라고요? 멀쩡히 돌아가던 의료를 물론 의료도 그 안에 내부적인 문제들 전공의들이 문제 제기했던 거 당연히 고쳐야죠. 그 의사들 좀 더 충원하는 문제 이런 거를 합의를 이끌어내야 될 무한 책임을 지는 정부가 갑자기 선거 앞두고 2,000명 늘리겠다면서 과학적 근거도 없었어요.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과학 그렇게 좋아하더니 과학적 근거가 1도 없는데 그냥 질러버리니까 전공의들 떠나서 안 돌아오죠. 의사들도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러죠. 대학병원은 지금 개점 휴업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보건노조 의료를 하시는 분들도 이분들도 과부하가 걸리니까 이제 파업해서 대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의료 시장이 완전히 지금 박살이 났는데 이걸 어떻게 창피하지도 않은지 어떻게 이걸 개혁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국민들을 약 올리는 거 아니면은 국민들의 민생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 안 갖겠다라는 저는 그 의지로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뭐 국정브리핑 뭘 할지 전혀 기대되지도 않지만 오히려 좀 두렵다. 뭔 말을 꺼내서 또 대한민국을 소용돌이로 이끌어갈지 아무런 두서도 없고 아무런 체계도 없고 국가를 위하는 마음은 1도 없는 상태에서 글쎄요 뭐 반성문 정도 써가지고 읊으면은 제가 널리 이해해줄 수는 있겠는데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한다 그러면 이제 믿을 게 하나도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과라 그랬는데 지금 연금 개혁 사실은 어떤 확실한 안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지 국회로 밀어버렸잖아요. 이런 안도 있고 저런 안도 있으니까 국회에서 결정해 주세요. 아예 이재명 대표가 44% 소득 그것도 이제 안 하겠다고 했는데 받겠다잖아요. 그냥 노동 개혁도 매일 무슨 뭐 건폭이니 뭐 이런 것만 얘기하다가 수사하다 말아버렸죠. 교육 개혁도 5세 입학 뭐 킬러 문항 하다가 말아버렸죠. 지금 의료 개혁은 다 얘기했고 뭐 한 게 없어요. 근데 성과를 뭘 성과로 얘기하실지 제가 보기에는 참 성과로 그런 국민들이 보기에 아 요거는 그래도 좀 뭔가 한 것 같다라고 해야 성과를 얘기하는 건데 된 게 하나도 없는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